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급이 다른 회담을 진행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유럽 증시와 한국 증시 전부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중국을 향한 발언을 했었죠. 자, 바로 9월 1일 예정대로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한국의 달러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상승을 하고 있던 나스닥 종합지수는 어제 하락으로 마감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세계 증시는 9월 1일 중국과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를 안 한다고 생각해서 한국 증시도 급등을 하고 유럽 증시도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다시 관세 부과를 하고 중국도 다시 관세 부과를 하겠다, 이 뉴스가 나왔는데, 자, 다음 주 한국 증시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오면서 다시 또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다시 하락을 할까요? 아니면은 추가 관세 보복을 진행을 해도 9월에 무역 협상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다시 또 한번 상승이 나올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오늘은 9월달이기 때문에 9월달 스케줄을 보면서 투자 매매 전략을 한번 또 짜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다우지수 어제 음봉으로 끝났죠. 장 초반에는 시가 붙어서 고가를 형성했습니다. 0.43% 오르면서 관세 부과가 철회가 되고 9월 달에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나오면서 정말 이 위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까 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오히려 관세 부과를 계속하고 협상은 9월 중으로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참고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전부 장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한 걸로 나오지만, 만약에 그 뉴스가 장중에 나왔으면은 유럽 증시도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거나 보합 내지 하락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우리나라 환율은 바로 저 뉴스가 나오자마자 어제 1207이었던 달러가 3원 오르면서 1210을 다시 지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55불대가 됐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이 미뤄지거나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당연히 유가가 내린다. 왜? 중국은 유가 최대 수입국이니까 유가를 수입 안 할 것이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유가가 바로 내리는데, 이번에는 좀 유가가 내린 이유가 달랐습니다. 2%, 2.73% 내렸는데, 이번에는 미국에서 허리케인 도리안, 그 도리안 그 과일 아니야? 그 두리안인가 이제 허리케인이 온다고 해가지고 유가 공급에 차질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가지고 국제 유가가 하락한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과 중국의 요 화해 모드가 약간 깨졌다, 그 뉴스에 요렇게 2.8%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영상을 보신 분도 알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급이 다른 회담을 오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제 세계 증시가 급등을 하고 전날도 급등을 했는데, 자, 과연 급이 다른 회담이 뭐였을까요? 저는 우스갯소리로 스카이러브 뭐 하늘사랑 같은 데서 채팅으로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화상통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급이 다른 회담에서 아무런 성과도 없었어요. 애초에 급이 다른 회담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뭐 누구랑 협상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밝혀지지가 않아서 이거 트럼프의 뻥카 아닌가, 그냥 화상전화하는 거를 급이 다른 회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닌가. 저는 최소한 9월 중에 이루어질 무역 협상의 날짜라도 공개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트럼프의 블러핑, 그냥 있어 보이게 얘기하려는 뭐 그런 인터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오늘 추가 관세를 부과를 한다고 이 인터뷰에서도 오늘 주말에 대규모의 홍콩 시위 집회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게 취소가 됐다는데, 이게 본인 덕분이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 인터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미국의 진행 중인 무역 협상 때문에 홍콩 시위 사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누그러뜨렸다고 말했다. 하면서 우리 무역 논의가 없었다면은 더 많은 폭력이 있었을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시위가 줄어든 게 지금 본인과 오늘 대화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는데 참 당혹스럽죠. 애초에 중국에서 무역 협상을 하러 왔거나 어디서 뭐 했다고 하면은 공항에서 중국의 누구누구 고위급 대사가 뭐 왔다 하면서 취재진이 뭐 사진을 찍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서 이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뭐 이렇게 내용이라도 나올 텐데 애초에 그냥 아무 협상이 아니라 뭐 전화로 이야기를 했거나 잠깐 이야기한 거 그게 아니었을까. 그러지 않고서는 진짜 급이 다른 회담은 실제로 이루어졌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다우지수는 어제 상승을 했죠. 0.16% 상승을 했는데 이게 왜 상승을 했나? 첫 번째는 무역협상 기대감도 있었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이 미국의 소비 지출 물가지수라고 있습니다. 그게 상승을 하고 예상치에 부합을 해서 미국의 아직 소비자의 소비 심리는 위축되지 않았다.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요게 요 정도 지지를 해줬어요. 반면 나스닥은 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근데 이게 올랐다가 떨어진 거예요. 0.53까지 올랐다가 여기서 좀 빠지면서 이렇게 끝났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9월 2일은 미국이 노동절로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빠지고 9월 2일 날 우리나라가 만약에 빠진다고 해도 얘네장에는 타격이 없겠죠. 근데 원래대로 하면은 9월 2일 날은 보통 노동절이라서 종가 베팅을 마음껏 때려도 되는 그런 날이거든요. 미장이 안 열리면은 한국 증시에서 이제 좀 불안 요소가 없기 때문에 종가 베팅을 때릴 수 있는 그런 날인데 관세 부과가 9월 1일로 됐기 때문에 진짜 자기네만 피하고 우리나라는 때려 맞고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0.61%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대 상승하던 게 저 관세 부과 뉴스가 나온 다음에 쭉 빠지면서 0.61%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애플이 여러분 어제 0.13%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달, 아니 이번 달이 아니군요. 아직 8월 30일이니까. 자, 다음 달에 애플 아이폰 신형이 공개가 됩니다. 그게 9월 10일 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플 관련주도 살짝 이제 또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애플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트럼프가 자꾸 무슨 애플 중국 공장 철수하고 넘어와, 아니면은 자꾸 뭐 이제 삼성과 애플의 뭐 이 관세에 관련해서 막 자꾸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출렁출렁거리거나 뭐 애플 주가가 오르거나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죠. 근데 애플 저 신형 공개가 돼도 솔직히 저는 기대가 안 돼요. 5G 모델로 나올까?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왜냐면은 5G가 우리나라도 아직 서울만 되지 부산에는 U 플러스는 기지국도 하나도 없어서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5G 모델로 과연 나올 것인가 아니면 LTE 모델로 나올 것인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어떻게 뭐가 더 좋아졌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지만 애플이 보통 신작 출시를 할 때마다 주가는 요동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아래로. 그래서 잘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랑 가장 연관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 1.3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2%까지 쭉 올랐다가 어제 관세 부과 이슈에 다시 내려왔는데 그래도 좋죠. 여기 뚫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갈 것인가. 미중 무역 협상 회담이 조금만 빨리 돼가지고 위에서 이루어지기만 하면은 얘네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아직 날짜도 안 나온 상황이라서 쉽게 안심할 수는 없죠. 그리고 나스닥 바이오 헬스케어 지수는 반대로 내렸습니다. 0.44%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 공매도에 타겟이 돼서 안 좋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 주식 대차 잔고 상위 종목 지금 현재 3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2심 파송 환송 판결을 받으면서 지금 공매도에 타겟이 됐다 하면서 지금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공매도에 타깃이 된
삼성바이오 그리고 삼성물산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매도 잔고가 얘도 그렇지만 얘도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얘도 엄청나게 내렸죠. 얘가 그 판결이 나온 다음에 4% 내리고 그 다음날 1% 내려가지고 어제 같은 이런 장, 상승한 장, 정말 좋은 장에도 내렸어요. 여기 135 종목, 내린 종목이 135 종목이었잖아요. 어제 상승을 695 종목이 하고 135 종목이 내렸는데 이 135 종목에 포함된 종목이 이런 종목이에요. 이슈가 있는데 이슈가 소멸된 종목. 호텔신라 우우 뭐 그런 것처럼. 어제도 막 코스닥도 189 종목밖에 안 내리고 1000 종목이 올랐는데도 이런 종목은 어제 내렸다. 참 안타깝죠. 개인만 딱 샀는데 참 안타깝죠. 자, 그리고 나스닥은 0.13%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얘네가 이 위로 치고 올라가려면 여기서 좋은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좋은 뉴스가 안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보합권으로 이제 끝났는데 얘네가 지난번 G20 정상회담 6월달 G20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때처럼 이렇게 기대감에 올라갔다가 트럼프하고 시진핑이랑 만나서 이렇게 척 올라간 시나리오가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얘네가 올라가면 우리도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시진핑이 전화를 받았다 하면서 코스피도 어떻게 됐습니까? 6월달 잠깐 올라왔죠. 6월달 이때였습니다. 트럼프 시진핑이 전화를 받았다 해서 이렇게 올라와 줬는데 무역협상 기대감이 있으면 이렇게 빠지진 않고 최소한 이렇게 찌질찌질거리면서 위에서 놀 수라도 있는데 우리가 빨리 2000선 위에서 놀아줘야 되는데 지금 월요일이 좀 문제죠. 월요일날 과연 어떻게 될까? 일단은 야간 선물을 한번 살펴봅시다. 야간 선물. 자, 외국인은 매도가 나왔지만 일단은 0.1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2천억 원 가까이 선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전부 다 매수. 외국인이 어제 코스피 2천억 원 가까이 매수가 들어와서 와 오랜만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이건 좋은 증조네요 이랬는데 아니 저 뉴스가 나오면은 또 지난번처럼 이렇게 다 파는 게 아닐까. 지난번에도 1천억 원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네요. 좋네요 했는데 그 다음에 더 팔아버렸는데 월요일날 9월 1일을 기점으로 또 다시 팔아버리는 게 아닌가. 약간은 불안한 생각을 합니다. 한 달 동안 외국인이 3일밖에 안 샀어요. 3일. 3일밖에 안 해서 정말 너무하다 이 생각을 했는데 7월 달까지만 해도 아니 6월 달까지만 해도 이렇게 순매수가 엄청나게 많았고 2천억 원 정도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7월 달,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2천억 원만 사도 한 달 내 가장 최고 매수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기사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다? 환율 때문에 그렇죠. 환율이 지금 또 안정세를 안 찾고 또 올라오고 있는데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돼야지 이게 내립니다. 근데 잘 된다고 해도 막 1200원대가 깨져가지고 막 쫙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겠고 지금 현재는 시간이 끌면 끌수록 뭐다? 우리가 불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9월달 지나면 10월달이 오고 10월달에는 우리나라 GDP가 발표가 되는데 그 GDP를 발표하기 전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하겠죠. 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디램 가격이 진정됐다고 해도 요 반도체 관련주 불안한 미소 이런 기사들을 보시면은 지금 잠깐 이렇게 하락폭이 멈췄다 해도 보통은 이렇게 하락폭이 멈추다가 갑자기 팍 빠지는 경향이 많고 지금은 일본 화이트리스트 보복 제외 그 이슈에 감산으로 올랐는데 감산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가면 또 다른 하락을 불러일으킨다 이러면서 오히려 지금 이재용 회장의 구속이라던가 이런 거에 불안한 심리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반등은 시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 기사가 요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하락을 할 것이다 이런 쪽으로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저 뉴스가 나온 다음에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이틀간 대량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하이닉스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갑자기 의미 있는 상승 그리고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하이닉스 특징은 맨날 8만원대나 9만원대 의미 있는 가격을 찍어놓고 와리가리 치면서 빼는 이런 나쁜 습성이 있는데 이번에도 8만원대 찍으면서 또 장난칠까 안 칠까 이것도 기대됩니다. 지난번에도 여기서 계속 와리가리 치면서 물량 다 팔아먹고 튀고 그랬는데 얘가 9만원대 그리고 예전으로 넘어가 보면은 정말 진짜 악질이죠. 악질이란 게 뭐냐면 이쪽에서 8만원대 딱
찍을 것처럼 해놓고 빼버리고, 찍을 것처럼 해버리고 빼버리고, 찍을 것처럼 해버리고 빼버리고 질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쪽으로 가도 9만원대로 가도 그래. 얘는 진짜 와, 뭐 이러냐 주식이. 저는 하이닉스를 매매를 했었죠. 이전에 매매 일지하고 다 보여드렸고 했는데, 여기서도 9만원대 찍을 것처럼 해서 9만원대 찍자마자 빼버리고, 여기서도 9만원대 찍을 것처럼 해놓고 9만원 찍고 빼버리고, 한 번, 두 번, 보통 쌍바닥을 이루었다 해서 이렇게 두 번 하면 2위로 올라간다는데, 얘는 오히려 더 내려갔어요. 9만원대가 6만원대까지 빠지고, 막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지금 또 고전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얘 또 여기까지 꼬시고 여기서도 9만원대 꼬시고 던지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언제야? 이게 10월이란 말이야. 10월에서 그 다음 년도 6월까지 기다렸는데 또 잠깐 찍고 탈출 기회만 주고 다시 빠져나가고 그랬는데, 이렇게 탈출 기회 줄 때 여러분 빠져나가는 게 좋습니다. 얘가 뭐 8만원 찍었다, 8만원에 물리신 분들 일단 탈출하고 봐요. 얘 또 올라가면 올라가서 그때 잡고, 지금은 뭐 9만원대까지 이거 다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만한 이슈가 없어요. 3분기 실적 좋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요. 4분기 실적 어떻게 될지 아직 전문가들도 모른다는데, 3분기는 확실히 안 좋을 거다. 지금 레포트가 다 나오고 있듯이 3분기 가이런스를 과연 충족시킬까 못 시킬까, 그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 얘네 실적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한국은행에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GDP 발표를 하는데, 또 GDP 발표하면 환율 그냥 쫙 올라갑니다. 쫙 올라가. 우리나라 GDP 발표된 다음에 환율이 이렇게 된 거지, 지금 뭐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9월 달에 최소 2,000 이상은 찍어주고 가야지 우리 추석도 즐겁게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안심을 할 수 있는데, 지금 1,800까지 찍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사이에서 일단 1950은 뚫었고, 그 위에 이쪽에 올라가려면은 일단은 미중 무역협상이 9월 중인데, 9월 중중에서 우리 추석 전에 좀 찍어야지 좋은데, 추석 전에 할까요? FOMC 회의가 여러분 언제 있냐면은 요 날이 있어요. 9월 17일. 9월 17일 날 있는데, 우리가 추석이 언제입니까? 여기에요, 여기인데, 우리 추석 끝나자마자 FOMC 회의 있고, 여기에서는 옵션 만기일 있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어제 외국인이 이쪽에서 들어왔는데 9월 2일부터 또 관세 보복 때문에 판다 하면은, 재수없게 이런 곳에서 매도가 심해지면서 우리 지수가 하방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여기 또 깨지고 여기 또 깨지고 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야간 선물이라던가 미국 지수 이거 현재까지만 보면은 월요일날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보합 정도 수준? 아니면 요 하락폭에서 어느 정도 반납하는 수준? 그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좀 억울한 게 뭐다? 미국은 이틀 동안 상승을 했죠. 왜? 우리가 장이 끝난 다음에 나왔으니까. 아시아 증시가 모두 다 똑같아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그렇지만, 발표를 우리 장 끝나고 중국 장 끝나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쟤네가 이틀 오를 때 우리는 못 올랐다. 이게 좀 아쉽죠. 얘네는 여기하고 여기서 이렇게 이틀 올랐는데 우리는 하루밖에 안 올랐잖아. 그래서 얘네는 여기서 1% 오르고 여기서 또 1% 올라서 2% 올랐지만 우리 1%밖에 못 올라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 그건 어쩔 수 없고, 이제 당장 9월달이 문제죠. 9월달이 문제인데 지금 저렇게 관세 보복을 한다. 시장의 충격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상승폭을 다 훼손하지는 않을 거라고 월요일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계속 맨날 바뀌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만약에 미중 관세 부과가 취소가 됐으면은 9월 1일부터서는 잡주 같은 거 다 안 하고, 이제부터선 실적주라던가 좀 일반적인 주식으로 정말 열심히 매매를 하려고 진짜 막 지금 이를 갈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뉴스가 나오니까 또 갑자기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면서, 과연 저 뉴스가 나오면 또 히토류 관련주가 월요일날 또 가지 않을까, 뭐 고려시멘트 이런 애들이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하고 있고, 반대로 윙인푸드 같은 경우에는 저 급이 다른 회담 기대 이런 거에다가 플러스 돼지고기 가격 인상,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 인상으로 이렇게 상한가 가는데, 얘는 아침 시작하자마자 때려 맞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혼돈의 카오스입니다. 혼돈의 카오스. 내가 어제 얘기했죠. 얘를 살까 말까. 얘가 플러스 26%였는데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해서 만약에 이걸 사가지고 여기 상한가까지 갔다. 그러면 내가 홀딩을 했을 경우에
와, 대박. 아, 월요일날 날라가겠어 했는데 갑자기 미중 무역 관세 저 뉴스가 팍 나와버리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불안감에 떨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금요일 날에는 종가 베팅을 안 하는 게 제일로 좋습니다. 아, 맨날 말이 바뀌고 트럼프의 말이 신뢰가 정말 없네요. 그럴 줄 알았어. 아무런 이슈도 안 나올 것 같았고 실질적으로 저 급이 다른 회담도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냥 양아치 아저씨의 허세 뭐 그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됐었는데 그렇게 믿길 정말 잘했네요. 아우 진짜 급이 다른 회담하면서 기대했다가 이런 거 막 때리고 그랬었으면은 지금 불안해서 잠 못 잤겠죠. 그리고 윙인푸드 말고 우리손 FNG도 얘도 이 돼지고기 때문에 올랐거든요. 얘는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이렇게 촥 올라가지고 오, 야 이게 생각보다 세네. 왜냐면은 여기 14%이 상황에서 시간의 단일가 6% 오른 거 하면 20% 오른 거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서 봐봐. 18%까지 올랐는데 시간에서 여기까지 더 올라가지고 추세가 되게 좋네 요 생각을 했는데 실적이나 이런 거 한번 잠깐 보면은 실적은 별로 안 좋아요. 마이너스 났고 그 다음 분기 이렇게 영업이익 좀 줄어들고 있고 별로 그렇게 좋은 추세는 아니죠. 물론 단기 순이익은 여기는 계속 변동이 없고 근데 단기 순이익이 여러분 별로 변동이 없고 찌질찌질거리고 그냥 횡보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기업이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자리에서 놀고 있구나. 뭐 그 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얘가 뭐 배당을 준다 해도 1.1%밖에 안 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식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투자를 할 때 이런 걸 보면 별로 안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지금 기관 수급이라던가 이런 애들도 어제 이탈하고 개인만 샀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그냥 세력주처럼 잡주성이기 때문에 이거 어디 동호회 애들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메릴린치도 이쪽에서 막 튀고 그랬는데 이건 완전히 동호회에다가 그 관심 이 돼지고기값 관심 때문에 그런데 얘도 윙인푸드처럼 여기서 똑같이 작업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1등이 윙인푸드니까 윙인푸드가 내리면은 얘 같이 내립니다. 주의하세요. 좀 더 한국 증시에 대한 사항은 어제 올린 영상 트럼프 오늘 미중 무역 협상 개시 한국 증시 아니 세계 증시도 안도랠리가 찾아올까 이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어제 뭐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를 이야기하면서 김정은이 뭐 부산에 방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산 크루즈 여객선 북한 관련 여행 추진이라던가 뭐 그런 뉴스가 어제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오늘 미국에서 북한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죠. 미국, 북한 불법 환적 대만인 2명 해운사 3곳 제재 하면서 미국이 북한 석유업체 제재라던가 여러 가지 제재를 한다. 그리고 폼페이오 북한 인권 비난 등 안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대화 기대감이 점점 사라졌다. 이러면서 오히려 일침을 놓고 그랬는데 자 대북 관련주 지난주 어땠습니까? 아난티 5% 올랐죠. 경농, 한창 뭐 이런 애들 다 올랐어요. 5%대 상승, 4%대 상승 나오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또 한 번 이뤄질 것이다. 이 기대감에 이렇게 조금씩 올라왔는데 지금 큰일 났죠. 특히 어제 철도 관련 업체 무슨 업체가 있습니까? 너무 뻔한 뭐 데아티아이 같은 거 말고 어제 오른 거는 푸른기술입니다. 푸른기술과 그 다음에 유신 이런 애들이 올랐는데 어제 푸른기술은 몇 프로까지 올랐었죠? 예, 어제 얘 한 22%까지, 맞아, 22%까지 올랐었고, 그리고 중간에 14%까지 내렸기 때문에 위에서 잡았으면 한 6% 정도 손실인데, 큰일 났죠. 지금 뭐 북한 철도 협약, 북한, 지금 이제 미국과 대화를 안 할 것이다. 또 북미 정상회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북주는 월요일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매수 주체가 개인이에요. 개인의 그냥 희망, 기대감에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을 방어해주거나 이 종목을 지탱해줄 그런 매수 주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원래 철도 관련주였던 데아티아이 이런 애들은 별로 안 올라요. 기존에 물려있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오래됐어. 그 다음에 현대로템, 부산산업 이런 애들은 뭐 메릴린치하고 CS 해서 여기 외국인 매수가 있다고 해도 얘네는 전형적인 단타라서 기대 안 해도 돼요. 메릴린치를 또 제재한다 뭐 한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었는데 메릴린치 제재에 대해서 메릴린치 회사 측에서 부당하다고 이의 제기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지금 뭐
제재를 하든 말든 얘네는 맨날 단타 치고 잘하고 있는데 무슨 거래소에서 제재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시스템 알고리즘이 바꾼 것도 없는 것 같고, 얘네가 뭐 상한가 따먹기를 했다면 다음날 다 던지는 것 같고, 얘네가 메릴 린치 애들이 진짜 이런 데는 좀 그렇고, 예를 들면 이런 데까지 꼬셔놓고 그 다음에 여기 V가 뭐다? 메칸더 V가 아니라 VI란 말이야. VI라서 여기 VI까지 터치할 것처럼 해놓고 이렇게 막 던지는 습성이 메릴 린치거든요. 이 종목은 좀 예를 들기 그렇지만 이런 데까지 메릴 린치 애들이 꼬셔놓고 막 던지는 그런 작업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건 아니에요. 이 종목 아닌데 예를 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지금 계속하고 있고 초단타 매매 1% 먹고 튀고 계속하고 있는데 무슨 제재가 걸렸다는지 전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이런 철도 관련주 월요일날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제 이야기했던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이런 애들도 뭐 외국인 쓰고 메릴 린치 그냥 무시하세요. 이런 애들 뭐 메릴 린치가 물려 있으니까 올리겠다.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악재 뉴스 떴죠. 예, 주말에 악재 뉴스 저렇게 떴으니까 여기서 미사일 한 방만 더 쏴주면은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 빠질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아시죠? 제가 조선주들이 지난번에 막 5%대, 6%대 급등해도 제가 손 안 된다, 손 안 된다 이런 거 막 이야기했잖아요. 어제도 5% 올랐잖아요. 5% 올랐는데 제 강자가 2주 전 거를 보시면은 조선주라던가 이런 애들이 막 급등을 했다. 근데 난 손을 안 댄다. 왜? 첫 번째는 요 3분기하고 4분기는 분식회계 의혹처럼 뭔가 이제 회계 자금 처리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런 데서 갑자기 양봉 하나가 떠도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조정을 되게 많이 준다. 이게 보세요. 이쪽에서 이렇게 막 7% 정도 올랐잖아요. 아니야, 7%가 뭐야? 10% 올랐잖아요. 그럼 이걸 따라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1, 2, 3, 4, 5, 6, 7, 8, 9. 예, 이렇게 9일 동안 횡보를 하게 되는데 거래일수로 따지면 5일이거든요. 5일이 일주일인데 이게 2주, 약 2주 동안 계속 횡보만 해요. 이 첫 번째 양봉 밑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횡보를 하지 이 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시장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여기만 와도 여기에 물린 애들이 탈출하고 싶어하고, 여기만 와도 나 탈출할래 하면서 위에 거대한 매도가 쌓여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떨구는 방법은 뭐다? 횡보시키면 돼요. 이쪽에서 보통 이 양봉의 반을 이탈하면 손절해야 됩니다. 손절해야 됩니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런 데 터치하면은 바로 손절을 해. 근데 손절하고 나면 귀신같이 반등이 나오죠. 반등이 나온 것도 있지만 이거는 뽀록샷. 무슨 뽀록샷입니까? 트럼프의 급이 다른 회담이 있다. 그 기대감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 차트만 보고 이 차트가 뭐 여기를 지지해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 겁니다가 아니라, 이 기술적인 면보다는 시황이 중요한 거예요. 시황. 모든 건 시황과 밀접이 돼 있는데, 지금은 트럼프의 급이 다른 회담, 저 뉴스 때문에 지금 저렇게 반등이 나온 거지. 이 차트를 보면서 여기 이 캔들이 깨지자마자 세력이 들어왔구나, 뭐 그런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 수급도 있으니까 수급이랑 이렇게 막 맞춰보면서 그런 상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야. 왠 줄 알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됐는데? 이런 데서는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3양봉이 나왔고 지지대 여기 잡고 이제 하면은 안 깨져야 되거든요. 이것도 여기 지지대 잡아가지고 이 위에 캔들이 안 깨지고 이렇게 올라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타고 있으면 이쪽에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지지해줬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빵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됐어야 되는데, 빵 올라가기는커녕 빵 내려갔잖아요. 이게 강의라던가 뭐 그런 걸 들어보면은 성공 사례만 계속 보여주니까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당시에 뭐 트럼프의 트윗이라던가 그 당시에 무역 협상이라던가 뭔가 이슈가 터져서 그 자리에서 같이 올라간 거지, 이슈 없이 시황 없이 그냥 막 종목이 올라가는 거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황이 먼저고 그 다음에 뭐 차트라던가 뭐 요런 거 뭐 수급 이런 걸 대입을 해야지, 시황 안 보고 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얘도 그렇지만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던가 조선주가 다 그래요. 여기서 반등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하면은 똑같거든요. 쟤하고 여기하고 합치면은 얘는 한 15% 정도 되는데, 이 15% 반등이 나오면 뭐예요? 여기서 또 찔찔찔찔찔 하다가 여기서 이제 나왔는데, 이것도 거래일수로 따지면 한 9일 정도 되는데 똑같아요. 2주 동안 100원도 못 얻었어. 여기서 딱 하면 한 1% 정도 수익 나는데 1% 수익 났다가 지금 빠졌으니까 거의 수수료
수수료 정도 손실 아니면 수수료보다 약간 수익 그 정도라서 이런 데서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애들이 기간 조정을 주고 올라가거나 그러지 여러분이 절대 빨리 여기 터치만 해줘봐. 나 지금 장이 불안한데 나가고 싶다 해서 나가게 쉽게 안 보내줘요. 그래서 막 밑에서 의미 있는 뭐 양봉 캔들이 나왔다, 거래량이 터졌다, 그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시간에서 3% 급락을 할 웰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시간에서 왜 내렸을까? 뭐 거래량은 7,000주밖에 없지만 여기 보시면은 유상증자를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연기하기로 했죠. 자, 지난번에 제가 3일 동안 계속 언급했던 그 종목이 뭐였습니까? 곤약 젤리 회사 바로 네이처셀. 여기 계속 언급을 했죠. 네이처셀은 유증 가격이 있는데 유증 가격을 지키지 못하면은 오히려 큰 하락이 나온다. 왜? 얘는 유증을 6,200원에 했으니까 최소 10,000원은 가야지 유증의 메리트가 있지. 안 그러면은 절대로 유증을 성공할 수가 없다 해서 유증 가격을 조정을 해가지고 얘가 막 17% 급락이 나왔었죠. 여기 해가지고 막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얘도 똑같아요. 웰바이오텍 아까 유증 가격이 아니라 얘는 유증 납입일이라던가 이거를 조정을 했죠. 유증 납입일을 연기하는 회사는 조심해야 돼요. 예전에 아이라는 종목이 계속 유증 납입일 연기하다가 어떻게 됐다? 예, 상폐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회사 실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당연히 안 좋습니다. 이렇게 찌라시 유증 갖다가 장난치는 회사들은 실적이 좋을 일이 없고 일반인 공모 유상증자하는 애들은 일단 돈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 손대지 마세요. 지금 3년째 적자죠. 위험합니다. 상장 폐지라던가 그런 거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애들 조심하세요. 그리고 또 오성 첨단 소재 이 종목이 갑자기 오르고 있는데 옛날에 상폐될 뻔했었는데 상패는 안 됐었죠. 얘가 옛날에 오성으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얘가 옛날 실적 진짜 안 좋아가지고 봐봐 이때 상패될까 말까 기로에 놓여 있었거든요. 3년 연속 적자 돼가지고 근데 기적적으로 상패가 안 돼가지고 촥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그때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1,000원인가? 제가 아는 사람이 이 주식을 사가지고 되게 마음고생이 심했었다. 그거를 들어서 봤었는데 이때 여기서 쫙 올랐다가 아니야 이거 감자인가 뭔가 했을 거야. 이 가격이 아니야. 이 가격이 아니라 맞아. 이름이 오성 LST였다. 이 태양열 관련해 가지고 옛날에 사업하고 막 그래 가지고 그걸로 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왜 지금 뜨고 있냐 이거를 잘 살펴보시면은 일단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고 하는데 실적이 제가 나와봤자 잘 나올까? 지난 분기 전년 대비해서 보시면은 이게 아닌데 이건 전분기잖아요. 전분기로 보는 게 아니라 전년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전분기로 나오네. 이거 좀 안 좋은데? 왜 전년 대비해서 보는 게 실적이 기초인데 실적을 보세요. 얘는 진짜 꼼수를 써놨네. 전분기가 아니라 전년 대비해서 보면은 6월달이잖아요. 그럼 이쪽 6월을 봐야 되는데 영업이익이 빵이었어요. 빵이었고 당기순이익이 3억 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거에 비해서는 좋긴 좋은데 이거를 지금 가지고 실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나는 뭐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2배, 3배 뛴다 했는데 3배 해봤자 이거 30억. 물론 워낙 부실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러지만 와 근데 이런 회사는 지금 실적보다는 자금 조달이 있어요. 자금 조달이 해서 지금 뜬 겁니다. 1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강세. 100억 원 솔직히 주식시장에서 100억 원 한다고 해서 별로 지수가 빵 안 뜨는데 이 종목 자체가 되게 잡주고 그리고 뭐다? 세력이나 테마주라서 그래. 올릴 종목이 없으니까 유상증자, 제3자 배송 유상증자라던가 자금 조달 그런 뉴스 나오면 뻥 뜨는데 여기서 자금 조달 뉴스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조정 주고 그런 건데 이런 거 지금 건드리지 마세요. 실적 뭐 전년 대비 영업이익 빵원 나오는데 그런 주식을 산다고요? 어쩐지 전년 대비해가지고 실적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왜 전분기로 한 줄 알았다. 왜 전분기로 실적을 대비를 해버리면은 영업이익이 빵원이었는데 그거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분기로 했구만. 그래서 여러분 전분기로 이렇게 비교한 주식들 안 좋습니다. 야 얘네 너무 티난다. 그리고 또 이 컬러레이라는 주식을 한번 보세요. 얘도 형시형그룹처럼 중국 관련 주죠. 컬러레이 이런 데 살펴보시면은 얘도 형시형그룹이랑 같이 이렇게 뻥 하고 19%까지 뛰었는데
얘는 시간에서도 1%더 올랐지만 여기 거래량이 상당히 붙어가지고 얘 형성그룹보다는 더 높으니까 얘가 이제 3등주로 치고 올려나? 봐봐요. 형성그룹은 밀렸단 말이야. 밀려가지고 윙인푸드 2등주가 얘였는데 얘가 2등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컬러레이 얘가 오르는구나. 근데 얘가 지금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여기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아마 조회 공시가 보면 있을 텐데 이 중국 관련주가 8월 30일까지 실적 발표해서 이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실적 조심하세요. 그리고 또 지금 관세 추가 부과한다고 했으니까 이 위에서 빠지면은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윙인푸드는 상한가 말았으니까 위에 잠깐 꼬시고 던질 수 있어도 이런 애들 안 꼬시고 던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컬러레이도 얘도 중국 거였구나. 아니 저는 이게 중국 건지 아닌지 자세히 안 봤는데 보니까 또 중국 거래요. 근데 아시죠? 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50%가 안 되고 이게 47.3% 해서 얘도 그렇게 올리는데 돈은 많이 안 들어가요. 이 위에 호가를 봐요. 이게 한 주 걸렸어. 51주? 장난치기 좋은 주식입니다. 그리고 뭐 웨이릴린치하고 이런 애들도 가끔씩 들어오는데 기관의 수급이 하나도 없죠. 중국 관련주는 보통 기관의 수급이 없어. 왜? 기관이 미쳤다고 이런데 합니까? 잘못하다가 차이나 그레이트처럼 상패되면 어쩌려고. 중국 관련주의 특징이 이거야. 없어. 왜? 믿음이 없으니까. 싸니까 믿으니까 인터파크니까. 그런 거는 인터파크나 통하지. 아무도 안 삽니다. 중국 관련주는. 금투는 가끔 들어와도 요 연기금이나 이런 애들은 가이런스에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요런데 투자를 못하고 중국 원양자원이나 그런 데다 뭐 연기금이라던가 기관이 투자했다가 손실봤다 그런 뉴스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기관이 투자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중국 원양자원이나 이런 애들은 연기금이나 그런 애들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연기금이 손실봤다 뭐 그런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 중국 원양자원이 중국주인데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포토샵 조작에다가 뭐 회계 재무 막 이런 거 막 다 분식회계 그러고 그러는데 이 한국 투자기관들은 이런데 들어가도 기관 금투가 잠깐 단타로 때리지 중국 관련주 거의 손 안 대니까 기관의 수급을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사례가 많습니다. 너무 사례가 많아. 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한 번 더 내리면 역대 최저금리입니다. 자, 미국이 제로금리 시절일 때 그때랑 똑같이 우리나라도 최저금리로 가는데 과연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켜봐야 되지만 우리나라 금리 인하한다고 뭐 우리나라 주식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뭐 보험주라던가 이런 애들은 더 타격을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우리나라 금리 인하 소식도 잘 지켜보자고요. 금통위는 9월 말쯤에 열리기로 돼 있어요. 이걸 정리를 안 했네요. 자, 9월 증시 스케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9월 1일 미국과 중국은 추가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둘 다 쌍방으로 이렇게 추가 관세를 부과를 하는데 이게 제품별로 다른데 9월 1일 날 적용되는 품목도 있고 12월 15일 날 적용되는 품목이 여기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고 잘 한번 살펴보세요. 어차피 근데 우리나라 관세 부과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까지는 보진 않지만 일단은 관세 부과가 9월 1일 날 되고 9월 2일은 노동절이라서 쉬는 날입니다. 원래 이제 미국이 노동절 휴장이다 그러면은 미국장이 안 열리니까 이날 종가 베팅을 때리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원래대로 하면은 금요일 날 종가 베팅을 때려야 되는 날이죠. 왜냐? 월요일 날은 미장이 안 열리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처럼 이렇게 좀 평화로울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관세부가 이슈가 있어서 때리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노동절 휴장으로 미장이 월요일 날 쉬고 그리고 9월 11일 날은 과수원 관련주 애플에서 이번에 얼음폰이 아닌 아이폰 11을 공개를 한대요. 그래서 애플 관련주 BH, 인터플렉스, LG 이노텍 이런 애들이 과연 어떻게 주가가 변화되나 잘 관찰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바로 9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네 마녀의 날입니다. 지난번엔 그냥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이번에는 거기다가 선물까지 프레젠트 선물까지 같이 주는 네 마녀의 날입니다. 정말 엎치락뒤치락 정신이 없을 거예요. 원래는 목요일이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어야 되지만 우리는 추석이기 때문에 그게 미뤄졌죠. 그게 미뤄져가지고 앞당겨져가지고 수요일날 우리나라 동시 만기일이 있으니까 이날 정말 조심하세요. 그리고 한국 추석 12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고향 잘 다녀오시고
9월 17일은 드디어 FOMC 회의입니다. 자, 과연 금리 인하를 할까요? 어제 나온 그 소비자 물가지수라던가 그런 걸 보면은 미국은 정말 괜찮은데, 경제 상황이 괜찮은데 자꾸 장단기 금리 그 이슈만 빼면은 지금 금리 인하를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트럼프가 어제도 트위터에 맨날 쓰고 있지만 연준 빨리 금리 인하해라 하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만 연준에서는 트럼프의 말을 그냥 무시하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트럼프는 연준을 압박해서 금리 인하를 하게 하고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라던가 이런 게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이 보이는 이 상황에서 무역전쟁 극적 타결해서 이 내려간 거에서 다시 올리려는 그런 속셈학원 같은 속셈을 트럼프가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시진핑도 만만치 않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시진핑은 추가 관세 부과라던가 아니면 더 타격을 줘서 무역 협상을 안 하고 트럼프의 지지율 저하 그리고 재선을 실패하게 함으로써 승리를 거두려는 또 시진핑의 속셈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지금 증시가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지만 트럼프의 현재 지지율은 40%도 안 되고 트럼프의 정책에 찬성한 사람들도 40%가 안 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와 시진핑이 트럼프와 비교해서 별로 그렇게 꿀리지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옛날에는 트럼프가 정말 거대해 보였었거든요. 자 이게 두 사람의 사진입니다. 트럼프 시진핑. 트럼프가 정말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사람처럼 보였었는데 이거 봐봐. 근데 이게 압도적으로 밀리거나 좀 그런 느낌이 없죠. 자 이거는 우리나라. 이게 트럼프 아저씨가 키가 190이에요. 190. 트럼프 아저씨 키를 보세요. 190인데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키 차이가 별로 없죠. 생각보다 별로 꿀리지가 않아요. 중국도. 아 시진핑 아저씨가 이렇게 키가 컸구나. 난 트럼프 아저씨가 190이어가지고 그때 이걸 봤을 때 와 키 엄청 크네 이랬는데 갑자기 둘이 같이 마주서니까 별로 꿀리는 게 없어요. 180은 넘을 것 같은데 이걸 보면 시진핑도 생각보다 거대하다. 생각보다 키가 크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슈 한 번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주식도 지금 많이 사지 말고요. CJ 시푸드는 얘는 북한에서 방사능을 방류해가지고 또 내린다고 했다가 일본에서 어선이 왔는데 그쪽에서 또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했다고 했다가 하면서 주가가 계속 내리다가 어제 갑자기 팡 하고 올랐는데 정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윙인푸드 돼지고기 관련 주가 가니까 얘도 같이 따라갔어요. 얘는 왜 따라갔냐? 어제 일본산 수산물이라던가 뭐 이런 거 검역을 또 강화한다고 하는데 아니 이 뉴스는 한 일주일 전에도 해먹고 2주 전에도 해먹고 뭐 그런 뉴스인데 지금은 옛날 뉴스를 자꾸 재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윙인푸드도 분명히 저기 중국 돼지고기값 올랐다고 해서 여기서 써먹고 여기서 써먹고 계속 써먹었던 거를 다시 하는데 아니 웃긴 게 저 뉴스가 나와도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CJ 시푸드는 대장주 성격이니까 올랐지 동원물산은 안 올랐거든요. 동원수산 얘는 잘 안 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3등주, 4등주를 가지고 있으면 진짜 피눈물 납니다. 얘는 3등주 성격이라서 이렇게 계속 내리지만 CJ 시푸드 보세요. 얘는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시려면 무조건 1등주입니다. 무조건 1등주를 해야지 3등주, 2등주, 1등주가 단기 과열 걸리면은 2등주, 3등주가 올리는데 단기 과열 걸리기 전에 같이 내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3등주 애들은 자꾸 대주주가 지분을 처분하거나 특별관계자가 지분을 팔거든요. 봐봐 동원수산도 특별관계자가 지분을 팔아가지고 따라가야 될 자리에 못 따라가고 이렇게 내리고 그러는데 3등주, 4등주, 2등주 이런 애들 다 조심하세요. 물론 윙인푸드는 중국 관련주 3등주였는데 지금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그랬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한 3달, 2달 이렇게 걸렸는데 얘도 지금 이슈 때문에 올랐는데 그 이슈가 지금 월요일날 소멸될 지경이니까 좀 위험한데 진짜 증시가 매일 엎치락 뒤치락 하니까 정말 갈피를 못 잡겠네요. 그리고 오히려 화이트리스트 제재 모나미라던가 신상통상 이런 애들은 계속 떨어져요. 계속 뭐 3분기 실적 좋아도 얘네는 죽어도 안 오르고 지금 얘네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막 수급 쪽으로 노려서 여러분이 매매하지 마세요. 쟤네가 뭐 대차 상한이거나 아니면 뭐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저걸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후성이나 이렇게 지금 반도체 소재 관련주가 지금 엄청나게 안 좋죠. 솔브레인도 매일 내려.
또 오히려 지금 이렇게 장이 좋은데도 내린 이유가 뭐다? 얘네는 장이 안 좋았을 때 이슈로 올랐으니까. 이슈로 오른 주식들이 지금 못 가고 있는 이유는 이슈가 소멸됐으니까. 또 다른 이슈가 나오면서 또 다른 이제 테마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처럼 수산물 관련주는 중국의 방사능 오염을 저지하기 위해서 수산물 검역 강화 뭐 이런 거 하면 판사 이익을 거둘 수 있다. 닭고기 관련주는 얘는 또 수산물을 안 먹으니까 닭고기를 먹을 거다 하면서 하림이나 마니커 이런 애들 가고. 그런데 지금 후속주로 나온 이런 테마들은 잘 못 가고 지금 완전히 뭐 잡주에서 새로운 신테마 아니면은 일반적인 주식 중에서 신테마 뭐 이런 것도 안 가고 있거든요. 예전엔 장이 안 좋을 땐 5G라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5G는커녕 갤럭시 폴드 나온다고 해서 저는 갤럭시 폴드 관련주도 막 보고 있었는데 이재용 씨가 막 구속돼 버리니까 HB 테크놀로지 아니면은 AP 시스템 그냥 뭐 힘을 못 써. 삼성의 OLED 납품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죄다 OLED 관련주도 힘을 못 쓰고 그냥 다 하고 있고 얘만 그나마 좀 올랐는데 얘는 메릴 린치 얘가 장난치려고 그런 거고 다 지금 힘을 못 쓰고 덕산레오룩스는 그나마 OLED 중에서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어가지고 와 얘는 원래 3등주였단 말이에요. 3등주 AP 시스템, HP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AP 시스템 이런 애들보다 못 가는 주식이었는데 지금 3등주 애들이 윙인푸드처럼 치고 올라오는데 저는 얘가 진짜 오르는 게 신기했어요. 얘는 갤럭시 폴드에서도 두드러 맞고 저기에서도 두드러 맞고 계속 두드러 맞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와 이거 진짜 잡기 힘들어요. 얘가 여러분 이거 한번 매매해보면 알아요. 얘는 한번 이 위에서 삐용 띄우면 바로 여기까지 내려가 버리고 여기 다 깨버리고 이 캔들 다 깨버리고 내려오고 거기다가 여기 지지점인데 이것도 깨버리고 이 모든 걸 다 깨버리니까 여기서 올라가도 여기서 막히겠지 했는데 또 올라가고 그러는데 갈피를 못 잡겠어. 왜냐면은 그 바로 전날 봐봐. 바로 전날에도 올렸다가 다 빼버렸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이게 냉탕 온탕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얘는 진짜 매매하기 힘들거든요. AP 시스템도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얘는 3등주라서 생각도 안 했는데 어제 52주 신고가 찍는 거 보고 좀 그렇더군요. 왜냐면 얘는 아까 말했잖아요. 메릴린치가 단타로 꼬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던질 거니까 던질 그런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 단순히 얘 52주 신고가 갔네 여기 돌파했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전에도 여기서 52주 신고가 돌파했단 말이에요. 돌파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내려가가지고 또 내려가다가 여기 또 돌파하는 척 꼬셨다가 또 빼버리고 또 여기서 한번 시세 준 척 하다 빼버리고 이게 너무 심해.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인가 아닌가 그런 거를 좀 보시고 그냥 차트 보고 이거 그냥 추세가 좋아 보이는데 우상향이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매할 수 있나 없나 호가창도 이렇게 좀 보셔서 이게 수량이 별로 안 되네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보시고 실적이 좋은가? 실적이 좋을 리가 있나? 실적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6%안 좋단 말이에요. OLED 쪽에서 솔직히 실적이 좋게 나올 수가 거의 없는 지금 시황인데 이런 애들이 가면은 꼬시는 건가 아니면 진짜 실적인가 실체가 있나 잘 파악을 해보세요. 갤럭시 폴드라고 하면서 OLED가 갑자기 또 올라오고 있는데 OLED 자체 섹터는 그래도 주목은 해보긴 해봐야 되겠죠. UTI도 가긴 했지만 얘도 신고가 보낼 것처럼 해놓고 또 빼고 그래서 9월 6일날 얘네 출시되고 오히려 재료 소멸해서 빠지나 안 빠지나 잘 관찰해보자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죠. 월요일 관세 부과는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9월 1일 미국과 중국은 관세 부과를 결국 진행하기로 했어요. 트럼프가 말한 급이 다른 회담 결국 허풍 같은 이야기였고 9월달 관세 철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급락이 나오거나 뭐 2% 3%대 하락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자, 이번 추석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콜라보를 하였습니다. 추석 전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죠.
자, 그런데 9월 두 번째 주는 정말 긴장감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관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추석이 끝나고 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투심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추석 전에 매매를 해서 손실을 이렇게 딱 두드러 맞았어. 근데 FOMC 회의가 나오면서 우리 금리 인하 안 해요. 파월이 또 일단 얘기해버리면은 거기서 또 지수가 팍 꺾이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지수가 꺾이면 내 종목도 엄청 내린다.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9월 2, 두 번째 주.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주말이네요. 주말은 주식에 대한 건 다 모두 있고 즐거운 주말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